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줄 알았는데요. 진짜 태풍은 이제부터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뽑아든 칼날이 상식과 정의를 찢고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던 검찰의 민낯을 향해 날아들고 있는데요. 그 칼끝이 겨누는 곳은 단순한 부실 수사가 아닙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눈을 감았던 검찰의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귀로 듣는 뉴스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는 진실의 순간인데요. 특검이 단 하루 만에 찾아낸 충격적인 진실들은 검찰이 7개월 동안 외면하거나 감췄던 실체였습니다. 도대체 검찰은 이 많은 것들을 왜 놓쳤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놓친 게 아니라면 모른 척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 뇌리를 스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검찰은 이 많은 것들을 놓쳤을까? 놓친 게 아니라면 모른 채 했던 것인가? 그동안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은 강남 역삼동에 소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그동안 전 씨가 감쪽같이 숨겨두었던 비밀 공간 두 곳을 찾아냈습니다. 이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가 이 비밀 공간에 현금 다발과 귀중품을 숨겨두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이 법당을 압수수색했었는데요. 그때는 어째서 이 비밀 공간을 찾아내지 못했던 걸까요? 그 비밀 공간이야말로 사건의 핵심이고 결정적 증거였을 텐데 말이죠. 이 건진법사가 받았다는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이 끝내 분실되도록 검찰이 기회를 준 것은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검찰이 놓친 것은 그 비밀스러운 공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김영선 전 의원의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처남 자택의 장롱에 숨긴 황금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6일 김건희 특검팀이 강남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의 법당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특검은 전성배가 철저히 숨겨온 비밀 공간 두 곳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서부터 국민적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검찰도 이 법당을 압수수색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왜 이 비밀 공간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걸까요? 발견은 했지만 그냥 모르쇠로 덮어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나오는데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는 그 공간에 현금 다발과 귀중품을 숨겨뒀다는 겁니다. 그 공간이야말로 사건의 핵심이자 결정적인 증거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 거죠. 검찰이 이를 일부러 못 본 척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데요. 이제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거의 확신에 가깝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놓친 것은 비밀 공간만이 아닌데요.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된 김영선 전 의원의 차량과 휴대전화도 있었습니다. 명태균의 처남 자택 장롱 속에 숨겨져 있던 황금폰도 특검이 찾아냈는데요. 대체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기는 한 겁니까? 민주진영을 털 때는 머리카락 한 올도 놓치지 않던 검찰이었는데요. 유독 김건희 사건에만 이렇게 허술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아까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건진의 법당에 갔더니 이 일본 신의 법당이 있더라. 영상 한번 봐주세요. 국민의힘도 봐주세요. 국민 여러분 다 봐주세요. 다 보시고 충격을 받았을 텐데 저런 법당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비밀의 방처럼. 이거 중앙일보에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거기 가보세요 한번. 저것도 가려주고 싶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천공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천공이 저렇게 연설하면서 뒤에 일본 신을 놓고 연설을 해요. 아마테라스 오호카미. 이게 뭡니까? 저희가 의문을 품었던 윤석열은 왜 그렇게 일본에 가깝고 왜 그렇게 극우, 친일 이런 사람들을 쓰고 있는지 너무 의문이었어요. 이제 싹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철저히 수사할 것을 법무부 장관이 되면 지휘하십시오. 예, 지금 건진 관련해서는 지금 그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저희 법무부에서 협조할 것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 법당 안에서 아마테라스 신당이 발견됐다는 내용입니다. 아마테라스는 일본 천황가의 조상신이자 신도에서 가장 높은 신으로 여겨지는 존재인데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환웅, 당군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건진법사는 이 아마테라스를 우리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충주 출신의 인물이 왜 일본 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불당과는 별도로 아마테라스를 모신 굿당이 따로 설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미래를 점치거나 병을 고치는 구술하며 복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단순한 법당이 아니라 규모가 상당한 무속 거점이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김건희 씨 쪽은 그 신도 일제신을 모셨어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아니 건진이 저 방을 어. 가보면 화려하고 예쁘장한 그 예쁘장하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건진은. 아마테라스. 네, 아마테라스. 일본 태양신. 이게 누굽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가 절에 있어. 건진이 일본에서 태어났어? 아니요. 건진님 저기 충주 어디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저기 일광사도 약간 일본 같은 그러네, 느낌이거든. 그러네. 그렇죠. 그렇기도 해요. 일광. 그리고 그것도 그런데 그 진짜 방사려고 거짓말했다고 그러더랬어. 무섭기도 하네. 그 그런데 문자에서. 그 사진 좀 띄워주세요. 계속. 저 법당에 저 인물은 아마테라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건지는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 어머니라고. 우리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 그러면 여자예요? 자기가 저기 가운데 게 여자야? 어. 남자 같은데. 근데 저 방이 두 개 있어요. 불당하고 법당하고 두 개가 있는데 주로 미래를 봐주거나 그리고 아픈 사람들 점을 봐줄 때는 이 아마테라스 굿당에서 아 복채는 저 안에 들어서 저 안에서 받았어요. 받는구나. 제일 중요한 아픈 일. 사람들. 네. 우리 장윤미 변호사랑 어제 얘기했잖아요. 왜 일본 신을 갖다가 저 사람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러니까 일본 무슨 남녀 호랑객교 뭐 그 앞에 사진 찍고도 그랬잖아. 그랬어. 그게 저 사람들이 저 바닥에서는 일본의 귀신이 최고로 친다는 거야. 일본 귀신을. 아니 일본 귀신을 일본 귀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일본은 섬나라라서 귀신이 빠져나가서 도망가질 못한대. 그래서 거기서 힘을 잔뜩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에선 그렇다네. 어떻게 건너왔어?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바다 건너서 이 한국 땅에서 어떻게 힘을 못 얻는 거야? 쓴다고 생각해요, 맞죠? 아 왜 날 조져? 난 전한 것뿐인데. 영화 파묘에서도 내가 그런데. 나는 안 믿어. 이 얘기 다 왔나? 아니 일본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저건 일본 신인데 이태원 참사 때도 그런 복장을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거기. 나중에 자 그 기도하고. 일본 신을 모시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 신을 모셨다고 일본 신이라고는 안 하고 건지는 우리 어머니라고만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일본 사람이라는 뜻이. 그렇죠. 우리 어머니라고. 왜냐하면 어머니 우리 단군 신화의 환웅에 해당되는 인물이에요. 이 아마테라스가. 그럼 우리가 다 단군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그러면은 일본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건지는 아무튼 우리 어머니라고 해서 우리 어머니. 그게 무슨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사람이라는 아니 거. 저 아마테라스. 아무 생각도 아마테라스 없다. 그 땅에서 네. 지금 그 건진이 왜 일본 신을 모셨느냐. 네. 근데 그 건지 그리고 일본한테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것도 혹시 관련이 있나 싶어가지고. 거기까지 모르겠으나 이 건지는 치유 그러니까 누구를 고치는 효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복비가 얼마라고 참 그 얘기하다. 아니 복비가 거기 많이 뛰었겠죠. 많이 뛰었는데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 저기 건진법사를 만나는데 1억이 든다고 했어요. 아 그냥 만나는데. 네. 아 복비 말고. 네, 만나는데 입장료야? 네. 접견료라고 하죠. 네. 저 굿모닝 충청에서 보도했던 건데 일본 이태원 참사 무속 때 분이죠. 저런 사진 찍힌 적이 있어요. 참사 이후죠. 저거. 참사 이후에 영혼을 달랜다고 저 일본식 복장을 한 무속인이 그 거기서 예를 한 적이 있다고 찍혀서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예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 어쨌든 건진이 자기가 일본인의 후손인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 일본신 모시고. 그래서 그게 혹시 그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꼼짝도 못한 거하고 관련이 있나 싶어가지고. 다 친일파야. 이게. 아니 그런데 어쨌든 건진 같은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이른바 정신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연관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일본에 유난히 꼼짝 못했잖아요. 일부 무속계에서는 일본은 섬나라라 귀신이 빠져나가지 못해 힘이 세다고 주장한다는데요. 그래서 일본 귀신을 최고로 친다는 어이없는 논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영화 곡성이나 파묘에 등장하는 그 괴기스러운 일본 무속신과 같은 부류인데요. 하지만 바다 건너 한국 땅에서는 그런 귀신들이 힘을 못 쓴다는 게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인 거죠. 이 정도면 허무맹랑한 주장을 넘어서 반역사적 망언에 가까운데요. 문제는 이게 단순한 무속 신앙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치 권력의 중심과 연결돼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직후에도 일본식 복장을 한 무속인이 나타났던 일이 있었는데 당시 그 장면은 국민적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지금 건진법사는 일본 조상신의 후손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에서만 유난히 작아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엔 섬뜩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데요. 건진법사 같은 인물들이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정신적 의존 대상이었다면 친일 행보도 그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설명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굴욕적 외교,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 독도 영유권 수호 외면까지 이어졌었는데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결국 친일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맞춰지고 있는 거죠. 다시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했던 걸까요? 국민의 눈에는 권력자의 복수를 위한 도구가 되었을 뿐인데요. 공정과 정의를 위한 칼은커녕 사적인 음모를 덮는 무기로 전락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그 칼을 쥐고 무차별적으로 휘둘러댔는데요. 검찰은 그 칼에 철저히 종속돼 움직였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의혹과 정황이 있었지만 검찰은 눈을 감았고 그러면서도 민주진영의 낙착같이 덤벼들었는데요. 결국 국민은 특검이라는 마지막 희망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비밀공간도 못 찾고 황금폰도 못 찾고 고가 명품도 못 찾은 검찰이었는데요. 정말 이게 단순한 실수였던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피했거나 덮으려 한 것은 아니었냐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김건희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소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동시에 검찰 수뇌부가 누구의 입김으로 구성됐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에게 과연 수사권을 계속 맡기는 게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 권력의 구조를 근본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지금 검찰개혁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말이죠. 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실체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는데요.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이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이래서 그렇게까지 특검을 막으려 했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거죠. 진실을 덮으려 했던 자들의 민낯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검의 칼날은 지금 권력의 가장 깊은 어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의 무능과 직무유기,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권력형 비리까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김건희 관련 특검 수사 초기에 나온 발견들이랑요, 그 전에 있었던 검찰 수사를 비교하면서 상당히 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네, 맞아요. 핵심은 결국 검찰은 이걸 왜 놓쳤지? 아니면 일부러 외면한 건가? 뭐 이런 질문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들을 쭉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특검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런 증거나 정황들을 찾아냈는데 왜 검찰은 7개월이나 있었으면서 이걸 못 밝혀냈냐는 거예요. 특히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죠. 강남 법당 압수수색 결과가 아주 중요한 비교 포인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그거죠. 특검이 전성배 씨 법당에서 발견했다는 비밀 공간, 그것도 두 곳이나요? 네. 자료 보니까 뭐 현금 다발이랑 귀중품 같은 게 숨겨져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렇죠. 근데 작년 12월에 검찰도 똑같은 데를 수색했었는데 이 공간 자체를 못 찾았다는 걸 자료들이 딱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 실수일까요? 아니면 뭐 알면서도? 바로 그 지점이에요. 자료들이 파고드는 핵심이. 어쩌면 이 비밀 공간이 그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 예를 들면 뭐 고가 선물 의혹 있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목걸이나 가방 같은 거, 그런 걸 숨겨둔 장소였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검찰이 그걸 놓친 게 결과적으로는 증거를 없앨 시간을 벌어준 셈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가는 거예요. 자료들이 이 부분을 꽤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검찰이 놓쳤다고 하는 게 이것뿐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 차량이랑 휴대폰, 이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명태균 씨 차남자택 장롱 속에서 나왔다는 그 황금폰. 아, 맞다. 황금폰.
이것들도 검찰은 확보 못했는데 특검은 찾아냈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죠, 자료들이. 이렇게 특검이 찾아낸 거랑 검찰이 예전에 수사했던 결과가 너무 뚜렷하게 대비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가 과연 공정했나, 의지가 있었던 건가, 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특히 자료들을 보면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유독 수사가 좀 미진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좀 예상 못한 내용이 또 나와요. 네. 전성대 씨 법당에서요. 일본 최고신이라는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 네. 이걸 모시는 별도의 신당, 그러니까 뭐 굿당 같은 거죠. 이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아, 그 아마트였어요? 네. 심지어 전 씨가 이 아마테라스를 우리 어머니 이렇게 불렀다는 진술까지 나왔다고 자료는 전하고 있거든요. 야, 이건 진짜 좀 단순 호기심을 넘어서는데요. 그렇죠. 네. 일부 자료나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게 좀 더 복잡한 질문으로 가더라고요. 왜 충주철 신인 전 씨가 하필 일본 신을 그렇게 극진히 모셨을까?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점을 치고 복채도 받았다는 정황이 있대요. 점까지 쳤다고요, 거기서? 네. 이걸 근거로 혹시 이런 인물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현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 같은 거랑 전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는 뭐 그런 조심스러운 분석까지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사람의 좀 독특한 신앙이나 이런 게 혹시 실제 국정 운영이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런 시각까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는 뭐 일부 무속계에 떠도는 믿음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섬나라 일본 귀신이 힘이 세다더라, 뭐 이런 속설이나 네네. 또 예전에 이태원 참사 직후에 왜 일본식 복장한 무속인이 등장했던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연결고리가 그냥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해요. 물론 이건 자료에 나온 주장이고 뭐 명확히 입증된 건 아닙니다만. 특검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자꾸 검찰 수사가 좀 부실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외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만한 정황들이 나오니까요. 네. 자료들을 보면 왜 그때 그렇게 특검 도입을 반대했는지 좀 알 것 같다, 뭐 이런 여론 반응까지 같이 전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게 다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신뢰 문제로 바로 이뤄지는 거죠. 그렇죠. 수사권 조정 같은 검찰개혁 얘기가 왜 계속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특히 김건희 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소환 조사를 단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좀 많은 걸 시사한다, 이런 지적도 자료 곳곳에서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 김건희 특검 수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들, 특히 검찰 수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권력과 수사기관의 관계, 뭐 정의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건진법사의 아마테라스 신당 발견은요, 이게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정치 권력 주변 인물 관리 문제, 더 나아가서는 역사 인식 문제까지 얽힐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으로 보여요. 자료들이 던지는 질문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자료들이 제기하는 의혹처럼 이런 비선실세의 영향력이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까지 미쳤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 어떻게 이걸 바로 잡아나가야 할까요? 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